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간장, 이게 끓여서 만드는 매실청은 제 기술입니다. 매실청도 끓여가지고 씨를 분리하고 소금, 설탕 넣으면 그냥 소금 조금 넣고 설탕 넣으면 매실청이 되는데 그걸 기반으로 매실주를 만듭니다. 그다음에 식초 같은 것도 끓여서 만드는 식초는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끓여서 식초 만들어집니다. 네, 끓인 다음에 식초를 만듭니다. 일단 뭐 과일 식초도 있고 곡식 식초도 있고 다양한 식초도 있는데 일단 끓여서 만듭니다. 끓여서 만드는 식초는 끓인 다음에도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발효를 거치면 되죠. 끓여가지고 내용물을 그다음에 끓여서 만드는 피시 소스, 그다음에 육고기로 만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육고기로 만든 칠면 조고기, 염소고기도 다양한 육고기로 만든 이런 피시 소스. 그것도 이제 이렇게 생으로 발효시켜 갖고 또는 끓이거나 익히거나 튀겨서 만듭니다. 그걸 피시 소스하고 섞어주는 기반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피시 소스끼리 섞어가지고 통합 액젓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김치 담그기 쉽게 하라고 까나리 액젓과 그다음에 멸치 액젓 그다음 넣고 그다음에 새우 액젓을 넣는다. 참치 액젓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전참시에 있는 어떤 남자 배우가 하시더라고. 제 기술이 지금 방송가에서 무단으로 수익이 또 시골마을 이장우에서도 전통적인 맥주 방법이 아니라 제조 방법이 빵 만든 이스트 기준으로 제가 동영상에 석유를 한 일부러 이렇게 탄산을 증가시키는 기술 구조를 하시더라고. 제 걸 보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원일 셰프도 제가 옥수수 팝콘 같은 기름에 튀겨서 하면 더 맛있다. 소금 설탕. 거기다 이제 볶은길이나 쌀 같은 것도 튀겨서 이렇게 소금 설탕 그걸 하시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튀겨갖고 길이를 하시더라. 그게 무한정 들어간다고 맛있다고. 네. 그래서 그건 오트밀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오트밀을 튀겨서 판다는 거죠. 거기다 뭐 과일청과 과일잼도 들어가거나 맥주나 술 같은 것도 결합할 수도 있고 치즈, 초콜릿과 결합해서 오트밀을 만들어준다는 그죠? 그게 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생크림과 섞어주기도 한다든지 오트밀을 만들어준다. 오트밀을 튀겨서 하는 방법 또는 이렇게 볶아서 하는 방법. 볶아서 만드는 오트밀은 제 기술이라 그랬죠. 오트밀을 익혀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볶거나 튀기거나 이 부분은 좀 독특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참여를 하셨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회사 사장하신 거 아니시죠? 술을 만들 때도 이렇게 빵 만들 때 맥주나 어떤 포도주 그다음에 소주하고 위스키 만들 때도 그렇게 하고 소주 위스키 같은 경우는 볶은 기리를 물에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제 끓여가지고 그것을 빵 만든 이스트기는 보온실에서 설탕 먹여서 육성한 후 투입시키고 그다음 부주포에 보리역 기름을 넣고 끓여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부주포에 보리역 기름을 끓인 건 나중에 이제 끓인 다음에 식혀서 넣는 때도 있고 그냥 넣을 때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소금 조금 넣어 설탕을 매일마다 줘서 일일로 탄산을 증가시키고 이게 진짜 명품입니다. 그거 대추 야자주 대추하고 섞어갖고 대추 야자주 저는 치즈주도 진짜 많이 써요. 그것도 짱 맛있습니다. 치즈하고 치즈 우유주 그 다음에 거기다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거나 생과일을 넣어도 됩니다. 단가가 많이 세니까 과일청과 과일잼 넣어가지고 만듭니다. 또는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단독으로 해가지고 물을 넣고 끓여서 그게 원가가 싸요. 그래서 소금 물 넣고 끓여서 아까 전에 귀리만 볶은 귀리주 만든 것처럼 해서 똑같이 그렇게 만드시면 술을 되게 싸게 제조할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이 만드시면 되게 되겠습니다. 코코넛 주도 맛있어요. 코코넛 주도 코코넛 깡통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기반으로 똑같이 합니다. 그건 끓이지 않아요. 끓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다른 딸기주들, 딸기 뭐 생과일로 할 수도 있어요. 생과일로 하는 방법과 과일청, 과일잼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코코넛주에다 섞어줘 갖고 뭐 코코넛주, 딸기주, 코코넛주, 포도주, 코코넛주 이런 식으로 해요. 코코넛주 포도주에다가 코코넛주 섞어주기도 하고 포도주에다 딸기주, 포도주에다 머리주를 섞어주기도 하고 포도주, 바나나주, 포도주하고 뭐 그 체리 그럼 뭐 체리주, 뭐 포도주에다 크림베리주 이런 것들을 섞어주면 맛있다. 포도주에다가 어떤 볶은 기리주를 넣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볶은 기리주를 막걸리에 넣어도 맛있고, 볶은 기리주를 맥주에 넣어도 맛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맥주에다가도 제가 과일 어떤 곡식을 같이 추가로 넣고 끓여서 다양한 맥주를 만들거나 또는
과일을 넣어도 되는데 약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좀 그대로 발효가 진행되니까 방부제 넣어야 될지도 모르죠.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살균해서 내놓든지. 그래서 맥주에다가도 방부제 안 넣나 모르겠네. 계속 발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막걸리도 계속 발효가 진행되면 생막걸리는 초산이 되거든요. 네, 그런 변질의 문제가 있어서 맛이 처음에 오도했던 데가 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일단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맥주에다가 뭐 여러 가지 볶은 기름이나 곡식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그 다음에 과일청과 과일잼, 또 다른 술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거나, 그 다음에 포도도 건포도를 넣어서 건과일을 넣어서 만드는 방법, 또는 포도를 일부 끓여가지고 그것을 생과일과 섞어서 하는 방법. 모든 다른 어떤 과일주도 이렇게 끓여서 하는 것 플러스 생과일을 섞어서 하는, 끓여서 만드는 방법, 생과일을 섞어서 만들기 두 가지가 있고요. 건과일을 섞어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다 제 기술입니다. 빵 만든 이스트균으로 만들고요. 막걸리도 누룩 이씨 만드는 방법, 없이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막걸리를 끓여서 만드는 방법, 끓여지 않는 방법. 전통적인 법은 끓이지 않아요. 밥을 이렇게 고두밥 지어가지고 하는데, 뭐 쌀로 하기도 하고 밀가루로 하기도 하는데, 다른 볶은, 그렇죠, 그 볶은 귀리로도 막걸리가 만들어져요. 귀리, 그다음 보리, 조, 수수, 옥수수로도 막걸리가 만들어집니다. 좀 이렇게 전통적인 막걸리하고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이제 막걸리에다가 볶은 기리주를 좀 섞어주기도 하고, 딸기주라든지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원래 섞어주거나, 아니면 과일주들을 만들어가지고 섞어주거나, 포도주를 만들어 섞어주거나,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국에서 홍차 같은 거, 녹차, 이렇게 차 종류가 많은데, 그것도 기름에 튀겨갖고 살짝 이렇게 씻어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차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덮어가지고. 그것도 매우 맛있어요. 이렇게 제조 방법에 대한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뭐 커피 온도도 제가 이렇게 커피 온도를 기름에 튀겨가지고 물로 한번 씻어가지고 후라이팬 옮겨서 볶아가지고 만드는, 거기다 이제 볶은 기름을 넣어주거나 뭐 쌀, 보리, 뭐 찹쌀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과일, 곡식 종류를 다 넣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는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고 맛을 입혀주거나, 또는 맥주나 다른 술을 입혀서 커피 온도의 맛을 내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맥주나 술을 넣어가지고 고추장, 된장, 간장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초고추장도 할 수는 있겠는데, 이런 간장이라든지 또는 식초에다가 술을 넣어가지고 맥주나 술을 넣어서 다양한 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엿과 쌀엿, 이런 조청 이런 데도 맥주나 술을 넣어서 다양한 맛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도 역시 과일청과 과일잼, 그런 건 뭐 이렇게 고추장, 된장, 간장 또는 이렇게 매실청이 있다가도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서 다양한 맛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엿, 쌀엿, 조청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물엿, 쌀엿, 조청에다가도 치즈를 넣거나 초콜릿을 넣거나 이런 다양한 기술 구조가 가능합니다. 생크림을 넣거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모든 설탕 시럽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피시 소스에다가도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서 하거나 맥주나 술을 넣어서 피시 소스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차에다가도 이렇게 차를 볶아서 이제 기본으로 만들지만, 거기다가도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거나 맥주나 술을 넣거나, 아이스크림과 좀 섞어가지고 아이스크림과 섞어서 고추장, 된장, 간장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간장을 끓여서 만드는 간장 제 기술이라고 그러죠. 끓여가지고 메주를 써가지고 된장, 간장 만든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옵시다. 전통적인 발효법을 따르지 않고 콩을 그냥 튀기거나 또는 삶거나 또는 볶아가지고 가루로 만든 다음 믹서기로, 그 다음에 소금, 설탕 넣고 그렇게 그냥 되더라고요. 소금, 가장 기본이 좀 달달해야 되니까 소금만 넣어도 되긴 돼요. 근데 달달해야 되니까 소금 안 넣으면 부피해서. 네. 그 다음에 간장을 할 때는 좀 물이 액상이 좀 많이 넣으면 간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놔두면 상온 발효 거쳐서 냉장 발효, 이렇게 또는 상온 발효를 다시 또 한번 거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발효가 끓인 다음에도, 익힌 다음에도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피시 소스도 익히거나 튀기거나 익혀갖고 정말 끓여서 이렇게 피시 소스 만들고 육고기도 그렇게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끓이고 나서도 발효가 되더라는 거죠. 당원에서 소금을 넣으니까 소금이 이제 부패를 방지하고 또 거기다 맛있으라고 설탕도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맛있으라고 마늘 가른과 진간장, 참치 액젓 이런 것들을 넣는다 이 말씀이죠. 네, 이해가 가시죠? 가장 기본은 소금만 넣으면 다 되더라. 끓여서도 발효가 되더라.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막걸리도 끓여서 만들어요. 고두밥 짓지 않고. 그게 됩니다. 끓여서 만드는 막걸리에서 만드는 막걸리를 부주포에 보리 엿기름을 넣어가지고 같이 넣으시면 이제 누룩 없이 막걸리 색깔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식혜 만들 때도 보통 쓰는데 누룩 없이 만든다고 상상도 못 해보셨죠. 그래서 그거를 막걸리 색깔 똑같아요. 똑같은데 가라앉은 건 탁주, 위에 이게 뜨는 것은 청주로 팝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시골마을 이장에서 제 거를 따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것도 많아요. 번개탄을 갖다가 입자화 시켜가지고나 가루와 좀 작은 소형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캠핑용으로 샀는데 그걸 하시더라고. 그래서 방송가에서 제 거를 보고 있거든요. 펜스타랑에서 제 거를 이제 명란젓을 좀 익혀가지고 튀기거나 이렇게 그렇게 한다 때 그걸 이제 가수 이정현 씨가 하더라고. 근데 펜스타랑 그거 말고도 제 거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내 걸 본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만 보더라도 그것이 쫙 이렇게 퍼지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하시더라고. 아이돌스타가 제가 어떤 계단 같은데 이게 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서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 계단에 딱 의자처럼 만들어서 쭉 올라간다 내려간다 물건도 할 수 있다. 그걸 했더니 그걸 하시더라고. 참 어이가 없어요. 그다음에 옆에 손잡이 바 있잖아요. 바 이게 키 높이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래서 한 손잡이 바를 2개로 하든가 이런 안을 제가 말씀드려요. 손 잡고 계단 올라가잖아요. 거동법방. 그래서 어떻게 키에 따라서 2개로 하는 방법. 그러다 너무 낮추자니 또 불편하고, 그러니까 딱 2개로 키 높이에 따라 2개로 하는 계단에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바 오르고 내릴 때 그것도 이제 이렇게 길게 설치하잖아요. 못을 박아 이렇게 나사 박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2개짜리로 한다는 2개나 3개. 3개는 너무 좀 그렇고 2개짜리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참수 목탄에다 콩기름이나 이런 걸 넣어서 만든 조개탄이나 연탄 같은 콩기름이나 기타 기름을 넣어서 하시는 구조는 제 기술입니다. 일단 뭐 탄의 종류에 상관없이 번개탄에다가 할 수 있어요. 번개탄을 갖다가 조개탄이나 어떤 그 연탄에다가 종이 펄프 톱밥을 같이 섞어서 만드는 구조. 그다음에 연탄에다가도 제가 참숯이나 목탄을 섞어서 좀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연탄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 조리용으로 만든다 그래. 좀 더 맛있다고. 그다음 참숯 목탄 같은데도 종이 펄프와 이렇게 그 톱밥을 섞어가지고 만들면 훨씬 더 낫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탄 종류가 많아. 야자숯도 많고 근데 전부 다 그렇다라는 거죠. 숯 종류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참기름을 넣어서 다른 기름을 넣어서 하니까 훨씬 잘 타다. 식당을 했는데 저도 불이 안 붙어요.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되게 선풍기를 통해서 푹 가열하듯이 불이 잘 안 붙어요. 캠핑 가서도 아마 불 붙이느라고 애먹었을 텐데. 예. 그 다음에 참숯 같은 목탄 모든 숯 종류를 대중소로 파는 한 솥자리를 넣어서 그건 이게 불 붙이는데 사용한다는 거죠. 그것도 제 기술인데요. 그 다음에 양초 같은 거를 양초 분말이나 이런 것을 입자로 만들어 또는 심지를 달아가지고 불 붙이는 용으로 캠핑용 사용한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양초를 갖다 불타지 않게 넘어져도 양초 꼬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투명하게 하면 더 좋겠죠. 불빛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장치에 대해서 또는 그 양초에다가 심지를 여러 개로 심지 한 개잖아요. 여러 개로 넣어가지고 난방용 그다음에 이렇게 조명으로 사용하자. 좀 더 불이 발달하는 거죠. 저는 그것을 여러 개로 만들어가지고 뭐 직사각형으로 만들었다. 모양은 뭐 동그랗게 만드셔도 돼. 심지를 여러 개 꽂으면 그게 제 기술 구조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좀 더 화력이 셉니다. 그래서 훨씬 더 조명으로 밝고 난방용으로도 좋아요. 그래서 이게 넘어져가 불 붙지만 않으면 그럼 내 강화 유리라든지 이렇게 타지 않는 거죠. 뭐 강화 유리가 아니더라도 돼요. 그래서 넣고 그름까지 제거해주면 더 좋다 이 말씀. 그래서 조명으로 난방으로도
괜찮다. 그 흐름도 적어지면 좋죠. 네, 그래서 그런 장치가 이제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의학 부분에 대해서도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 말씀을 무단으로 하시면 지적재산권법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외국에 팔았을 때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만 해놓고 전 소송 절대 안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안 가고 그쪽 사가신 분이 소송을 걸 수 있다. 다양한 부분이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산시 통합센터에서도 이게 CCTV를 컴퓨터에 통합시키자. 그다음에 이렇게 드론 같은 거 조정할 때도 앞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컴퓨터에 통합을 시켜야 되거든요. 같은 전파 무선으로 거기서 드론에서 가져오는 전파를 이렇게 동영상을 수신해서 봐야 됩니다. 드론이 100만 대일 수도 있는데 그럼 이동통신식으로 초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이런 라디오파나 또 다른 전파를 이용해서 이렇게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 전파를 묶어가지고 거기서 보는 영상을 수신해야 되는 거, 송수신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 이것을 컴퓨터에 통합시키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병사들에게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처럼 만들어가지고 군에서 그거를 자기네들의 동영상을 이렇게 딱 보내주면 병사들 하나하나 그 동영상에 우리 영상통화 하듯이 그거를 갖다 한 사람 한 사람이 CCTV인 거죠. 일종의 전장의 상황을 곧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무선 중계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드론에 하든지 병사들이 이렇게 휴대용으로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에다 중폭 장치를 두는데 항상 중폭 발열이 많으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달아가지고 건전 이게 뭐랄까 배터리를 달아서 하는 안 되는데 너무 무거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여러 사람의 신호를 처리해 주는 게 중계 장치인데 그것만 소프트웨어만 넣어놓고 나중에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사용할 때만 그렇게 하는 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거. 그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현재는 지금 이동통신망이든지 아니면 앱 방식이든 간에 자기네들이 여기서 갖다 여러 사람의 동영상이 한꺼번에 참여를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서로 보고하는 거지. 카카오톡도 지금 그 기능은 아니거든요. 채팅에서 이 기능이 있는데 현재 있는 어떤 스마트폰 동영상, 워키토키 동영상 또는 이런 데서 자기네들 동영상을 서로 보면서 부끄러우면 아바타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면서 동시에 통신하는 구조는 없어요. 스마트폰 이동통신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앱 방식으로 채팅 방식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뭐 돈이 많이 들면 인터넷망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통신회사에서 이걸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폰으로 곧바로 제가 영상 통화를 하는데 모든 사람 뭐 20사람이 참여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같이 내 얼굴이 비치면서 동시에 옆에 이제 화면으로 다른 사람도 얼굴이 뜨겠죠. 20명이 내 스마트폰에 그러면 그 사람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약간 채팅 방식으로 하는 거 이런 기술 구조는 없어요. 유튜브도 뭐죠 워키토키도 이런 기능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병사들이 CCTV가 되어서 화면을 전송한다. 드론이 화면을 전송한다. 이 CCTV도 컴퓨터에 통합을 해가지고 유튜브 동영상 수백 개 있잖아요. 많은 모니터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경찰에 쓰든 지자체에 쓰든 많은 모니터 가지고 감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100개, 1000개도, 10,000개도 이거 CCTV에 컴퓨터에 유무선으로 통합시킬 수 있다. 범죄 장면이라 인식되는 거를 그래서 딱 경보를 자기네들이 계속 올려준다. 그다음에 그걸 따로 저장해준다. 그럼 하루 종일 지켜볼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컴퓨터가 자동으로 걸러주는데 경보한다는 나한테 알려주면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112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걸 얘기했던 어산시 통합센터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고 조한미 대사관 오스트리아 관광 유럽 쪽에도 마이크로소프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하나 같은데도 하나 A사례에다가 제 기술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뭐 자동차 배터리 격벽 시스템, 냉난방 이것도 정확히 제 기술을 좌우 프로펠러에 틀린 연료를 줘서 가지고 이렇게 조향하는 기술. 이게 변속기 없는 기술인데 변속기 없애버리고 화목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타는데 연료량을 적게 마음을 따라서 속도를 강중량으로 조절할 수 있다. 뭐 석유가 됐든 가스가 됐든 뭐 이렇게 전기가 됐든 변속기 없어지는 구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비행체가 됐든 뭐가 됐든 비행체 연소실 안에서도 제트 엔진이다 그러면 연료량을 틀리게 해서 감속과 가속 구조를 만들어주고요. 적게 주고 많이 주고
또는 6개다 그러면 그래서 언오프 방식으로 2개만 튼다든지 1개만 튼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연소실을 운영하거나 연소실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융합열, 이렇게 서로 에너지 단위가 틀리면 융합열이 일어난다 그랬죠. 제가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 폭탄 구조를 얘기를 하면서 수소폭탄에 올리는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우라늄 어떤 플루토늄을 섞어줌으로 수소폭탄 원리가 되기 때문에 우라늄, 토륨도 된다. 또 토륨과 플루토늄도 된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같이 섞어줘도 된다. 이 에너지가 틀린 것을 섞어줄수록 융합적인 폭탄이 일어나서 일반 폭탄에다가도 그것을 분말 구조로 넣어줘도 굉장히 폭약의 위력이 세다는 거죠. 또는 자탄 방식으로 이 폭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 장약에다가도 미세하게 섞어주면 굉장히 사정거리가 늘어나고 또 폭약에서도 엄청난 폭약 폭탄 구조가 일어나고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단독으로도 전기 구조를 만들어서 굉장히 초고속 비행체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에너지가 커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어떤 항공유에다가 이걸 섞어준다는 거죠. 항공유에다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증기 구조를 섞어준. 거기다 항공유에다 추가로 산소를 넣어주는 또는 수소 산소를 넣어주는. 휘발유가 되면 자동차가 되면 뭐 전부 선박도 마찬가지. 휘발유 산소, 경유 산소, LPG 산소 이렇게 산소통을 넣어서 섞어준다. 여기다 추가로 온도를 올려주면 각각 휘발유나 산소 이런 것들을 올려주면 더 완전 연소, 매연이 없어진다는 거죠. 매연 저감 장치가 되는 거죠. 복잡한 저감 장치가 필요 없이 산소를 더 넣어주면 이것이 그런 것이 해결된다는 이 기술을 따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팬티 안에 구멍 뚫고도 전세계 특허는. 그래서 사람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봐서 그것이 이제 엉터리도 있겠지만 맞으면 이제 거기 이제 대박 치는 거죠.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과학적인 발견을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다. 제가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전리층에만 가득하나? 그것은 왜 별에만 가득하냐? 내 말을 좀 참. 그건 전리층. 빛이 전기로, 전기를 빛으로 바꾸시. 전리층은 빛, 전기적인 단위라는 거죠. 전기가 불규칙하게 주파수 단위로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빛을 유도한다는. 그래서 내가 무선 송수신 할 때 이것을 안테나나 이렇게 무선 송수신 구조에서 이렇게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무선 송수신 거리가 늘어난다. 신호도 뚜렷이 잡힌다. 전파로 무선 충전할 때도 똑같은 기술 구조. 테슬라의 전기유도 비슷하다는 것이.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은데 소나를 음을 잡기 위해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타타타타 걸어주면 해당되는 거. 그리고 음을 잡히는. 사람의 도청 기술에서 쓰이고 보청기 기술에서 쓰이시는데 또는 소음을 제거하는 기술에 쓰시는데 사람의 음을 타타타타타. 사람의 음을 갖다 적군의 음을 탐지하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말소리에 해당되는 주파수를 탁탁탁 걸어주면 적국이 전쟁하다가 어라 얘네들 그러죠 듣게 된다는 거예요. 탁탁탁 걸어주면 그쪽으로 해당되는 주파수, 사람의 목소리에 해당되는 주파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지분이 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시광선과 어떤 그 적외선도 주파수를 갖고 있는데 해당되는 주파수를 탁탁탁 걸어주면 이쪽으로 빛이나 열이 온다는. 그게 이제 전리층 이론이에요. 이것도 남들이 갖지 못하는 지식으로 보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지식이.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나. 그게 대단한 건 아닌데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특허 개념이거든요. 지적재산권 개념이기 때문에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이렇게 라디오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잘 말씀을 드렸죠. 라디오 전파를 송수신한다. 라디오 전파를 송수신하는데 원래 이제 수신만 해요, 라디오는. 그럼 이거 송수신으로 가면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송수신으로 10개든 100개든 데스크탑에서 송신해서 무선 체계로 가져가자. 또는 스마트폰에서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송수신하죠. 뭐 KT 것도 이동통신도 쓰고 SK도 쓰고 그다음에 유선 인터넷망을 가지는 회사에서 이동통신을 제공하고 무선 인터넷 쓰면 그 주파수도 받는 거예요. 각 회사는 다른 주파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허가받은. 그렇죠? 그 개념을 얘기해요. 그럼 워키토키에서도 다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송수신, 라디오처럼 송수신이 되네. 그죠? 그 다음에 모든 통신칩에서 그게 통신칩이 어디에 들어갔대?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라디오처럼 송수신. 이게 기술이거든요. 남들이 보지 못한 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노트북에다가도 또 TV에다가도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송수신한다는 거죠.
아니 유선 인터넷망이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와이파이나 또 다른 무선 송수신 장치에서 워키토키 같은 송수신, 워키토키가 3km, 5km 가니까 충분히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거나 와이파이나 또 다른 무선 송수신 장치로 유선 인터넷망 개발해갖고 이동통신을 제공한다는 거죠. 이동통신을 제공하면 되게 싸게, 이미 망이 구축됐기 때문에 싸게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또는 워키토키조차도 흡수를 할 수 있는, 이동통신이나 유선 인터넷망 사업자가 워키토키조차도 흡수를 할 수 있어요. 또는 케이블 TV라도 이런 망을 가진, 유선 인터넷망이니까 케이블 TV도 되고 인터넷망 가지고 있는 사람도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워키토키가 이제 신호가 칙칙칙, 잘 들리십니까? 이게 아니고요. 소리가 스마트폰처럼 깨끗할 수 있다고요. 네. 그다음에 영상을 송수신하거나 스마트폰이 별 다를 게 없어요. 만들면 지금도 그렇게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면 이게 워키토키는 자체 통신하고 싶으면 통신하고, 그래서 이렇게 망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중개업자를 등 전국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겠다. 전화번호 가지고 그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것도 알아야지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그럼 이 유선 인터넷망을 하고 이동통신하고 위성통신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갖다 통합을 해버리자. 워키토키나 햄통신까지도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통합권으로 만들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가상번, 지금 있는 전 번호를 없애기는 곤란하니까 가상번호, 그러니까 고유번호를 줘가지고 여기다가 해외 갈 때 로밍이 필요 없는 게 이미 고유번호가 그 나라에 다 등록이 돼 있어서 그냥 스마트폰 가져가도 그 고유번호를 앱 방식이든 뭐든 누르면 서비스가 되는 거. 그 고유번호로 통신하니까 전 세계 어디나 이 고유번호를 가지고 하나의 통합권으로 TV에다가 내가 전화를 걸 수도 있고, TV에 이제 유선이든 무선이든 전화를 받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데스크탑이든 유선이든 무선 전화 받는 기능과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고유번호. 노트북도 그렇고 태블릿 PC, 워키토키도 내가 워키토키에다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점. 위성통신했던 것도 위성통신 유성통신으로 통신하는 사람한테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망 서비스 업자가 합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통화권으로 내가 해외 가서도 로밍 없이 딱 전화를. 그럼 인터넷망 기반으로 통신을 하면 되게 싸죠. 햄통신 업자들도 여기다 가입을 해가지고 한국이든 전 세계 햄통신 업자 각 나라마다 10만 명. 그럼 전 세계 엄청나잖아요. 10만 명, 200 몇십 개 국가니까. 뭐 어떤 나라는 더 많겠죠. 중국 같은 나라. 그러면 이거 전 세계 유튜브인데 이거를 햄통신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햄통신을 라디오파로 이렇게 송신하잖아요. 라디오파도 하나의 이제 정부로부터 허가받는 파형이라도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뭐 이렇게 AM, FM 라디오도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100개도 1000개도 만들 수 있다. 그거는 정부의 허가가 딱 필요 없지 않느냐. 나중에 이제 정부가 또 규제할 수도 있어요. 규제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은 전파를 호출번호만 틀리게 갖고 이렇게 파형한 방송국을 만들어 그걸 팔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 안 드시면 팔 수도 있겠다. 방송국에서 라디오 시청률이 높은 게 있고 안 높은 게, 웹통신도 시청률이 높은 거는 그 방송국을 파는 거예요. 광고도 때릴 수 있고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라디오는 음성만 소실하는데 영상으로 이제 하는 식이 정부 허가만 나면 영상까지도 되고, 근데 햄통신도 영상까지 송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이렇게 햄통신 좀 내가 초간거리하고 중거리, 단거리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라디오파를 이용해서 또 다른 전파라도 이 개념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그래서 장거리, 단거리로만 이렇게 통신할 수 있고, 어떤 중거리가 좀 필요해? 그러면 중거리로 통신할 수 있고, 초장거리 필요해? 초장거리 통신한다는 거죠. 그 각각 해당되는 전파의 서브로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100만 개, 200만 개 넣어가지고 이동통신이나 워키토키를 제공하는. 군에서 이제 드론도 이걸로 조종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드론을 조정할 때도 또 라디오파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반 전파라도 그럼 내가 이게 대신 초장거리 하려면 전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껴서 써야죠. 비상시에만. 단거리만 지금 있으면 되는데 단거리가 40km 안팎이잖아요. 근데 그 충분하단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게 비상시에는 이게 필요한 거죠. 군 같은 데는. 배 같은 데 나왔다. 배에다 통신권, 위성통신으로 대부분 하시는 장거리파니까 라디오파도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위성통신 사업자나 유튜브, 이동통신 사업자가 이 햄통신을 중개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전 세계 햄통신을 통합을 하면 엄청난 큰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햄통신 가입자에게 수많은 가입자가 그러면 쌍방향으로 통신할 것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이동통신이 활발해지면. 그렇지만 당장에는 현실적으로 인터넷망, 유선 인터넷망을 통해서 접속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에요. 시청자 의견을 보내는데도 쌍방향 통화를 채팅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게 더 싸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유튜브가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햄통신을 흡수를 시켜가지고 자기네들에게 하면은 제 기술이 된다 이 말씀이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제가 그 케이블 TV나 유성 TV나 IPTV 같은데 그 컴퓨터 인터넷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컴퓨터하고 TV하고 결합하는 난. 그래서 지금은 삼성에서 TV에다 컴퓨터를 결합시키는데 저는 그거 아니다. 이제 컴퓨터에다 TV를 결합시켜야 된다. 속도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이 빨라지고 게임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삼성이 이걸 만드시더래. 제가 얘기만 하면 여기서 뭐 제품이 나와요. 어디선가 기술이 방송에서 나오든가. 참 희한하죠.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지금까지도 광고하고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국가의 기관이에요. 서울시 인천 국가의 엄청난 광고. 이게 참 특이한 사례인데 왜 광고를 하실까요? 국정원 지금도 하세요. 주한미 대사관도 하셨고 뭐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관광청 유럽 쪽 마이크로소프트 다 제 기술 나옵니다. 하나하고 현대 기아차 뭐 이렇게 플라스틱 창문 유리창에다 플라스틱 창을 덧대자 그래 보석성 터는 거 보고 야 그럼 플라스틱 창 덧대자 안 깨지게 기존에 유리창 없애긴 돈이 많이 드니까 플라스틱 창문 덧대자 안에가 유리창이고 겉에는 플라스틱 창이고 두께는 알아서 하십시오. 안에는 아크릴 창이고 겉에는 플라스틱 안에는 그렇죠 투명 필름이고 겉에는 플라스틱 이런 게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다음 플라스틱 방탄, 플라스틱 방탄, 플라스틱 방탄 해갖고 방탄 소재로도 할 수 있다. 플라스틱 창에다가 유리창에다 유리석연 코팅 내사라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줘가지고 그것을 내열성을 갖춰주고 여러 겹이니까 빛이나 들어와도 거기서 약간 좀 변색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뒤틀어지는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플라스틱 기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죠. 디스플레이 장치. 뭐 실리콘 웨이퍼다. 유리 그다음에 유리 기판이다. 그다음에 그 어떤 실리콘 기판, 플라스틱 기판. 여기다가도 유리석연 코팅 사람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플라스틱 기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강한 뼈대로 동일한 플라스틱 중에서 약간 두텁게 만든다든지 좀 강한 걸로 해갖고 뼈대를 넣어줘가지고 가로세로나 뭐 이렇게 균형적으로 넣어주면 불규칙을 넣어줘도 아니면 뼈대처럼 동그란 점을 이렇게 놨다 동그란 거는 네모나게 뼈대처럼 만들어줘가지고 부분 좀 튼튼한 부분은 다른 데가 차별되는 그래서 넣어가지고 열에 의해서 뒤틀려지지 않도록 해서 디스플레이판으로 사용하는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나 유리기판, 플라스틱판에 유리석연 코팅 내사랑 유리망 코드를 넣어주고 거기서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이것은 발열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렇죠. 발열이 이제 제가 그 전투기 기술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코팅을 여러 겹, 그 철판이다. 그러면 코팅을 여러 겹 준다 그랬죠. 코팅을 여러 겹 줘가지고 압축 공기를 여러 겹 내뿜고 안에서도 압축 공기를 이렇게 내뿜어갖고 압력을 내적인 외적인 압력을 형성을 한다고요. 압력을 형성해가지고 철판 같은 구조에도 금속이 뭐 합금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전투기는 여기다가도 자체에다가 유리석연 코팅 사람 유리망 코드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많이 줘요. 여러 겹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 이제 열이 축적이 안 된다는 거죠. 연소실에도 이 기술들 열이 축적이 안 되고 열이 바깥으로 신속히 빠져나가거나 좀 되게 미끄러진다. 병에다가 병뚜껑에 뭐 물이 묻거나 기름 묻거나 이러면 미끄러지잖아요. 그래서 연소실에도 오일 같은 거 뿌리잖아요. 그래서 열이 축적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코팅을 안팎으로 여러 겹을 주는데 철판이 안에 여러 겹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초고속 비행차가 나오면 이 기술이 꼭 필요할 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겹을 철판을 주고 그 안에다가 일일이 코팅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압력이나 열 이런 냉기 같은 것이 축적이 못 되고 다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 안으로 침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 있게 만들어 준다고 또 그다음 코팅 기술 이걸 이제 쓰는 거예요. 기판에도 실리콘 웨이퍼나 유리 기판 이렇게 반대 이런데 그럴 때가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나노 구조의 홈을 파서 가로세 이렇게 나노 구조 홈이라 뭐 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크기는 알아서 하시고 홈을 파서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 넣어가지고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고 거기다가도 이제 그 발열 구조나 저게 뭡니까? 거기다가도
절연 구조나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만 코팅 여러 개 코팅이 줘서 열이 이제 발산을 외부로 그냥 해버리도록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기판에 이렇게 축적이 되면 안 되니까. 네, 정보의 손상이 일어나서 그 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하신 삼성 코닝사 이거 하지 마세요. 다른 데서도 하지 마십시오. 이걸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온다 물이. 그러면 다시 상류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콘크리트 물통이 됐든 물통 구조에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계단식으로 올리면 된다. 그러면 자연적인 압력으로 위로 올라온다. 그 기술을 얘기했죠. 이게 3D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다. 이 기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지금 SK에서 수직 관통 기술을 쓰고 계세요. 파이프를 놔가지고 그 안에다 전기선, 통신선 넣는다니까 그걸 쓰시고 계시더라고. 어때 돈 내셔야 돼요. 무단으로 쓰고 계셔서.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만 코팅제나 이런 것들을 반도체 여러 개 코팅을 줘서 열을 외부로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유리액이 축적이 안 되면 낸드플래시나 HBM을 위로 많이 올릴 수 있다. 열이 축적이 이제 계속 올리니까 뭐 거기서 막 전기선 가동하고 통신선 가동 열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쭉 올라가면 이제 그게 정보의 손상이 오기 때문에 올리지 못했는데 이 기술을 제가 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코팅을 줘가지고 열을 외부로 발산해 살짝 비스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에 이제 지하가 있듯이 웨이퍼 같은데 어떤 유리기판 넣으시 플라스틱 기판에도 지하를 파가지고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하시는 건 아니죠. 거기다가도 절연 구조나 유리석영 같은데 사람 유리만큼을 넣어서 제조한다. 그들의 기술을 알지 못해요. 그들 알지 못하고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라는 거죠. 이 코팅이 유리석영 코팅된 사람 유리만 코팅적 아니더라도 제 기술입니다. 코팅을 여러 겹 하면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는구나. 이제 열이 안으로 축적이 안 된다는. 그래서 랜드 플래시든 HBM 이런 높이 쌓아 올릴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이런 구리에다가 유리석영 코팅 내사로 유리망코를 넣어서 제조 또는 이 구리판을 만들거나 코일을 만들 때 나노 고절이든 좀 더 큰 알갱이로 대중소 규칙적이나 불규칙적인 알갱이들을 넣어줘요. 그 다음에 구리 액상을 다 덮어줘요. 그럼 이게 이제 전기가 축적되는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로도 전기가 축적됩니다. 배터리는 MLC식 기술에 사용하는데 수십 장, 수백 장 절연 구조를 갖춰서 수천 장도 이것이 큰 판으로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게 절연 구조를 가지면 배터리가 된다. 금속 배터리 개념인데요. 저는 제가 모터 정류자에서도 철심에다 하지 말고 일단 구리바에다가 이렇게 구리코를 감는 방식으로 하자 그랬죠. 이게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쇼트가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도 이렇게 절연 구조는 이것도 배터리가 된다는. 그래서 제가 현재 있는 콘덴서 같은 거 구조가 그렇죠. 전해질 콘덴서 종류 많은데 터지잖아요. 그게 제일 고장이 잘 나요. 기판에서. 그래서 이거 금속 콘덴서로 바꾸자. 그 기술을 얘기했었거든요. 금속 콘덴서 바꾸자. 그걸 쓰시면 앰프 같은 데도 막 5개 이런 금속 콘덴서를 넣어가지고 아니면 기존의 콘덴서도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몇 개에서 갖다 쓸지 5개 넣었다 그러면 출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기서 갖다 쓸 수 있는 전기량을 따라서 출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증압 구조 110의 레베시오 들어오는 것에다 배터리에다 축적시켜서 증압을 시켜서 파워를 높이는 작은 덩치라도 앰프가 파워가 세진다는 게 제 기술이에요. 그것도 파워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스피커 같은데도 이렇게 어떤 작은 배터리 구조, 금속 배터리는 좋아요. 콘덴서를 달아도 되나? 콘덴서 고장이 많다는 점에서 그것도 하셔도 됩니다. 콘덴서 같은 걸 달아갖고 또 출력을 높일 수 있다. 이 안에 딱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미니 스피커를 5개, 4개 또는 10개. 그래서 미니 스피커는 별로 전기를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도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에서 쓸지를 결정하거나 거기서 미니 스피커도 대중소로 만들면 소리가 훨씬 더 좋아요. 전기 신호를 같이 주면은 큰 소리가 난다는 거죠. 모든 확성기나 스피커 구조에도 각각 언오프 구조로 이렇게 하시거나 대중소로 틀리게 해가지고 소리를 크게 더 좋게 만들거나 크게 확성하는 기술을 융합한다는 거죠. 이 소리가 대중소로 만들어 놓으면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평판 스피커의 평판 그 음이 울리는 데를 뭐라고 그러지? 이런 되게 진동판에 오목한 음을 파줘요. 대중소. 평판 진동판에도 이것이 써요. 그래서 이런 데도 오목한 음 파줘. 음이 증폭됩니다. 훨씬 환상적으로. 기타나 바이올린 이런 악기 같은 종류에다가
원목환음을 대중소로 파줘가지고 음을 환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증폭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다가 유리석연 코팅, 사람은 유리만 코팅이 아니라 코팅조를 줘서 음을 매끄럽게 반사되기 위해서 소리를 청하게 내준다든지 아주 환상적으로 내준다고. 그것도 기타 줄에다가도 유리석연 코팅, 사람 유리만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금속에다 다 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구리라든지 뭐 철사, 철근, 모든 형태의 금속 다 돼요. 모든 형태의 금속, 철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부식이 안 된다는 거죠. 유리석연 코팅, 사람 유리만 코팅 상대적으로 덜 됩니다. 또는 뭐 페인트 코팅, 페인트나 이런 데다가 넣어가지고 저도 미술하니까 이렇게 그림 물감 넣어서 씁니다. 근데 색이 되게 선명해요. 그래서 인쇄 잉크나 이런 그림 물감, 페인트 전 다 써봤으니까 알죠. 우리 그걸 제 그림 다 그걸 넣고 다 그렸습니다. 100%. 색이 선명해요. 희한하죠. 그다음에 이거를 그다음 합성소면 실이라든지 모든 면실에도 실구조에 넣습니다. 아라미드 소묘도 넣고 카본 소재에 넣든 탄소 소묘도 넣습니다. 고무판, 고무 같은 데 넣거나 비닐 소재, 낚싯줄에도 넣고 안 들어가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 부품들 다 들어가고 목 같은 데 들어가서 부식이 안 되게 만들어 줍니다. 못이나 뭐 나사, 볼트 이런 데도 들어가서 부식이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 주고요. 전기선, 통신선 이런 게 뭐 종류가 뭐가 됐든 광섬유선 이런 피복 종류에 들어가고 또 안팎에 코팅 구조를 줍니다. 이게 되게 우수하다. 부산대 광메탈리수 병생 교수님이 부식되지 않는 이렇게 그 구리를 다른 기술을 설명하면서 유리석연 코팅, 사람 유리문 코팅제나 기타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는 기술을 쓰시는 건 아니죠. 다른 코팅제 넣으셔도 제 기술이 다른 코팅제에다가 혹시 어떤 사람이 유리석연 코팅 넣어놓고 다른 거 섞어놓고 코팅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제조하는 이 방법, 네, 플라스틱이든 이게든 금속이든 뭐 텐트천 같은 데도 넣고, 내가 텐트천 같은 자동차 홀에다가 안에다 비닐을 넣어주는 구조나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서 갖고 방수를 완전 방수를 이루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비닐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손상되지 않게 유리석연 코팅, 내 사람 유리마크를 넣어서 제조한다. 자동차 홀이나 모든 물건 덮는 이렇게 호루 종류 큰 뭐 이렇게 야적장이 덮는 덮개도 마찬가지 텐트천에다가 씁니다. 또는 뭐 판초에 군용 판초에 안에다가도 방수 깨져야 판초에도 그래서 그걸 안에다 비닐을 넣어주거나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주는 기술 구조 또는 그 에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방안을 해주는 이런 방법, 에어를 슉슉슉 집어넣는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불 같은 것도 이불 구름선, 이불천 구름선, 이불천 구름선 이렇게 여러 겹으로 넣는 구조. 거기다가도 비닐을 넣어주거나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주고 옷도 그렇게 이렇게 천 구름선. 충전재가 구름선 아니더라도 이런 구조로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침대도 이처럼 안에다가 천을 넣어가지고 침대를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따뜻하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천 구름선 이렇게 하듯이 구름선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침대가 만들지는 않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따뜻하다. 소파도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 소재가 뭐가 됐든 이 원리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안에다 비닐 소파에다가 뭐 이렇게 의자에다가 비닐 넣지 말라는 법은 없죠. 의자 매트 같은 데 자동차 의자는 일반 의자 따뜻하다는 거죠.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줘도 따뜻하고 침대에다가 넣어줄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뭐 구조형 알루미늄을 갖다가 뭡니까 일반 그 구조형 알루미늄 같은 거 비닐을 갖다가 커튼에다 넣어줄 수도 있어요. 대신에 방염을 좀 원하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방안을 이루는 구조도 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다 에어를 슉슉슉 집어넣어 에어가 결합된 커튼을 만들었어요. 에어 창문 여러 겹 해가지고 에어 창문도 만들어도 되고, 에어 창문을 해갖고 열다 이렇게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붙이면 돼요. 여기 텐트 같은 데도 이거 붙일 수 있고요. 자동차 안에도 붙일 수 있고, 창문에다가 붙일 수 있고, 벽에다. 그래서 가축 축사 같은 데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 겹으로 이렇게 에어층을 줘가지고 슉슉슉 넣어가지고 방안을 만들어주는, 싸게 방안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비닐하우스도 싸게 방안할 수 있고,
핀셋하우스 이제 이게 위에다 덮는 용, 안에다 하는 용, 여러 겹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이 여러 겹으로 에어 매트를 만들어주는 기술은 자동차, 그다음에 막 오토바이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 구조나 물놀이용 매트라든지 구명조끼 안에다만 한 군데만 넣으면 여러 겹으로 넣으면은 바깥에 터져도 구명조끼 안에는 살아남는다는. 이게 군에서도 쓸 수도 있어요. 자동차 이런데 여러 겹으로 넣어주는 기술. 뭐 물놀이용 매트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침대에다가 침대나 이렇게 소파 같은데, 의자 같은데, 자동차 의자 같은 에어를 여러 겹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자기 쿠션을 조절하는 이런 기술도, 이 베개 같은 것도 에어를 여러 겹으로 집어넣어서 쿠션을 조절해서 베개 높낮이도 맞출 수 있다. 뭐 병원용 야전 침대, 그다음에 군용 야전 침대도 에어를 슉슉슉 집어넣어갖고 여러 겹으로 체중을 보태기 하고 안락한 군용 야전 침대, 야전 침대 뭐 비치 의자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 침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는 고밀도 탄력병 쿠션, 고밀도 탄력병 쿠션, 고밀도 탄력병 쿠션 이런 형태로 침대, 소파, 자동차 의자를 만든다. 고밀도 탄력병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네,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아까 전에 얘기 빠먹은 거 있네요. 콘덴서를 제가 금속 콘덴서를 만들자 그랬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런 데다가도 이게 금속 배터리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거를 금속 배터리를 두껍게 만들면 좀 더 많은 전기가 축적돼요. 디램 같은 데나 이런데 반도체 비램이 약간 현재 있는 금속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서 전하량을 좀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렇게 PM 반도체에서 트랜지스터로 쓰고 있는 PM 반도체에서 다 다른 금속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대중소로 해주면은 같은 금속으로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는 평판이고 여기는 두껍다. 그러면 이게 두꺼운 쪽으로 밀도 있는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 모든 힘은 그쪽으로 흘러요. 힘도 그렇고 냉기가 그쪽으로 흐릅니다. 그렇게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이오드 현상을 금속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다. 이건 이제 펠티어 소자에도 사용되고 PM 반도체를 이걸로 만들 수 있다. 자동차 연료전지 양극재도 다른 금속이 돼 있어서 이게 전기 전도도가 서로 틀리다. 그래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 고장이 나는 불나는 원인이 된다. 같은 금속으로 똑같은 금속으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자동차 양극재도 이렇게 수십 겹으로 들어가는 또는 두께를 틀리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전해질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전해질이 흐르게 하는 속도도 빠르거나 분리막을 만들 때는 전기를 넣고 안 넣고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분리막이 되고 안 되고 납축전지도 그렇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연료전지를 현재 너무 많이 뭉쳐 있으니까 발열이 일어나니까 이걸 몇 개로 분할하자. 자동차 연료전지는 아니면 저기 좀 뭡니까 납축전지 같은 것도 몇 개로 분할해서 격벽 처리를 하자 그랬죠. 격벽 처리를 하고 거기다 이제 배터리를 만들 때 유리석연 코팅, 사람 유리만 코팅, 얘를 내부로 코팅을 해주면 내부의 온도차, 겨울이나 여름의 온도차에 좀 더 민감하지 않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코팅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모든 배터리에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을 모든 배터리나 건전지에도 쓸 수 있어요. 모든 배터리에다 이렇게 내부 코팅을 주면 외부의 영향에 좀 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더위든 추위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을 배터리 발열 가령 뭐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는 발화가 많이 일어나. 배터리만 놔둬도 그래. 공장에서는. 그럼 그것다가 내부를 여러 겹 안에는 이제 여러 개인데 배터리가 하나인데 그걸 내부적으로 격벽 처리해서 여러 개로 만들어 놔가지고 서로 간에 열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거기다가도 유리석연 코팅제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서로 간에 열이 전염되지 않도록 붙어 있으니까 발열이 일어나니까 분할을 하자는 거죠. 자동차 연료전지가 돼 납축전지든. 그래서 이렇게 납축전지나 연료전지에서 충전이 됐다 그러면 스마트폰처럼 해서 충전열이 되면 딱 전기를 끊어버리는, 그래서 과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LG전자에서 박람회 자기네들이 기술개발했다고 그렇게 하시던데 LG는 제 기술 많이 나와요. 현재는 자동차 설계를 변형시켜서 납축전지를 여러 개로 만들어갖고 그 떼어가지고 캠핑용도 사용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반도체에서 이게 구리했습니다. 그러면
구리를 약간 두텁게 함으로써 캐패시터를 만들어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제 이론인데요.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한쪽으로만 주면은 그렇죠. 이것이 이것이 전기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진법수를 따라서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전기를 넣으면 전기가 흐르고 안 넣으면 전기가 저장된 구조로 저장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금속을 가지고 금속을 작은 거, 중간 크기, 큰 크기 하면 큰 크기로 다이오드 현상이 전기가 이쪽으로 흐른다면 얇은 거, 중간 거, 이렇게 두꺼운 거 하면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릅니다. 이게 이제 금속 다이오드 개념인데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압력밥솥 같은 데도 이렇게 겉에 얇은 거, 중간 거, 안에를 두꺼운 쪽으로 만들어 3중 압력밥솥. 주방 냄비에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렇게 하면 열이 전도가 잘 된다. 이렇게 코펠 같은 데도 할 수 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에어컨 냉장고 다 되겠죠. 이런 금속판 이런 개념을 열이나 냉기를 거기다 축적할 수 있구나. 이게 그쪽으로 전기, 열, 냉기 또는 힘조차도 그쪽으로 이렇게 몰리는거나 밀도 있는 쪽으로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제가 이제 지구가 이렇게 돌아갈 때 밑에 부분에 밀도가 있어가지고 뒤집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람이 회전 공전 자전 공전을 따라 회전의 힘으로 인해서 이게 한쪽 방향으로 믹서기 돌아가듯이 해서 밑으로 이렇게 땅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공중에 항상 떠서 사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밀도 있는 쪽으로 가서 딱 달라붙는 지불놀이 할 때도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무게가 있는 것을 안쪽으로 이렇게 딱 달라붙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밀도 있는 쪽으로 열이나 냉기, 전기 이런 또 힘이 거기다가 그쪽으로 향한다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은. 여기 평판이고 여기 두껍게 만들었다. 오돌도돌하게 만들어도 두껍게 두꺼운 한쪽으로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 냉기, 열, 힘도 흐른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나노 구조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금속 배터리를 이것이 자체만 이렇게 축적할 수 있으니까 카패시터가 한쪽으로 흐르니까 다이오드 온오프 시면 저기 트랜지스터가 되는데 여기다 이 모양을 이쪽에 놔두고 전기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 전기를 넣으면 전기가 흐르고 전기를 안 넣으면 저장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전기가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죠. 전기 양을 따라서 10, 20, 30, 40, 50 그거는 이제 D램이 현재 있는 어떤 금속 구조 트랜지스터가 됐든 카패시터 금속을 두텁게 하면 좀 더 전하량이 축적되는구나. 전하량이 작으니까 끊임없이 리프레시 해야 된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거를 약점을 제가 해결하는 법을 찾았다고요. 그래서 전하량, 금속을 두텁게 함으로써 전기가 좀 더 많이 축적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현재보다 금속을 두텁게 만드시면 전하량이 축적될까 안 될까? 축적됩니다. 거기다 이제 산화철 코팅까지 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금속 배터리를 수십 장, 수백 장 결합해서 금속 배터리 만들거나 구리 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 정류자를 이걸로 바꾸시면 제 기술입니다. 철심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두텁게 함으로써 전기를 좀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는 거죠. 대신 발열이 일어나니까 절연 구조를 가져준다는 거죠. 수십 장, 수백, 수천 장을 발열이 서로 뭉쳐 있으니까 그걸 격벽 처리해가지고. 절연 구조가 격벽 처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게 금속을 좀 두텁게 해서 전하량을 축적하거나 여기다 산화철 코팅. 여기다가 또 이 구리에다가 산화철 코팅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산화철 금속 배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산화철 배터리 만들 때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리석연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산화철 배터리 할 때도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발열에 있어서 강합니다. 실리콘 웨이퍼는 유리기판, 이런 플라스틱 기판에도 이걸 넣어서 하고 유리창, 플라스틱 유리창 이런 데도 결합을 합니다. 제가 나노 구조의 홈이라도 홈을 파가지고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이렇게 해가지고 플라스틱 기판을 만들어 거기다가 어떤 수평 터널, 수직판을 파서 거기다 전기선 통신 넣는다 그랬죠.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지하를 파갖고 전기선 통신 넣는다 그랬죠.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나 이런데 홈을 파갖고 접합하는 구조는 크기는 회사별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 그다음에 산업용 벨트, 그다음에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플라스틱 접합, 고무 접합, 금속 접합 모든 접합 기술에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다가 필름 접합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접합 구조에 비닐 접합, 천 접합, 인조가죽 접합, 피혁 접합, 고무 물놀이용 매트 접합, 접합 구조에는 펠리클 접합, 그다음에 카본 소재 접합 이런 접합 구조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골판지다, 종이 박스다 그러면 안에 또 홈을 파가지고
여러 겹이 홈을 팔 수도 있어요. 몇 중으로. 그렇게 그걸로 이제 골판이 만들자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홈을 파가지고 열이나 냉기를 반사 복사할 수 있어요. 히터기는 열이죠. 그다음에 냉장고 에어컨은 냉기가 되겠고, 또 조명판 같은 데는 빛을 증폭해서 이렇게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조명 같은데 제가 이거를 이게 돋보기다 그러면 이게 또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들어오는 빛을 증폭한다. 플라스틱 창, 유리창, 기타 등의 광을 증폭하는 내조광을 증폭하는 기술에서 여기다 홈을 파가지고 오목골처럼 만들어서 빛을 증폭한다. 이것도 자동차 헤드라이트, 그다음에 조명판, 그리고 저기 조명 반사하는데 사용하거나 이런 히터기에다가도 사용해서 열을 반사한다. 이걸 가지고 물을 데울 수 있는 구조로 태양광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이게 방송국 반사판을 태양광을 반사판으로 해갖고 오목거울처럼 홈을 파서 그걸 증폭해서 그것을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하면 제 기술에 수십 장 수백 장 해가지고 또는 태양열 조리기에다가도 오목한 홈을 뭐 형태가 뭐가 됐든 파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배치해서 빛이 어느 각도에서 들어오든 간에 증폭하여서 음식을 데우거나 또 공기를 데우거나 그것을 물을 데워가지고 난방을 하거나 발전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해수 담수할 때 그걸 쓰여가지고 밑에 있는 이렇게 증발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소금을 넣거나 그것을 물을 채취해서 그 증류수를 파는 거예요. 해수 담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뭐 어떤 정수기 필터를 이렇게 목적별 필터를 여러 겹으로 펼쳐가지고 좀 동그랗잖아요. 그럼 펼치자, 표면적을 넓게 하자. 그래서 여러 겹을 펼쳐서 한꺼번에 정수를 하면 되게 휴대용 정수기로 만들어 좋겠죠. 해수 담수화 필터도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YTN에서 어떤 정수장에서 이것을 동그랗게 이렇게 목적별 필터를 동그랗게 말해서 그건 표면적 넓힌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참 어이가 없네. 기술을 알면 이걸 딱 보인단 말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같은 데는 캠핑용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목적별 필터 넓게 뭐 나쁜 물을 딱 해갖고 딱 이렇게 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공기 필터도 삼성에서 이걸 하신 여러 개 목적별 필터를 뭉쳐갖고 공기 필터를 만드시더라고. 제 기술이에요. 삼성에도 제 기술 많이 나옵니다. 해수 담수할 때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해수 담수하면 좋다. 물을 이제 끓이든 뭐 태양광 이렇게 반사판으로 해서 방송판 수백선 수천 내를 증발하면 끓여가지고 끓이는 구조가 되죠. 아니 석유로 끓이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증발하면 그걸 해수 담수한다 그랬죠. 그거는 그러면 배에서도 물을 끓여가지고 되겠네. 되죠. 배에서도 물을 끓여가지고 증발하는 물은 이제 담수로 얻고 증류수가 되는 거예요. 밑에 소금은 쓰고 캠핑용으로 야외 갔을 때도 되겠네. 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나쁜 물이잖아요. 끓여가지고 증발하는 물은 깨끗한 물을 얻는다.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태양이 좋으니까 아프리카에 태양광으로 하시면 되죠. 태양광 반사파처럼 해서 끓여가지고 증류를 얻어서 뭐든 깨끗한 물을 흙탕물 좀 안 좋잖아요. 물이 아프리카에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의 기술 무단으로 쓰지 맙시다. 남의 기술 무단으로 도둑질을 쓰시면 이게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제 기술을 무단으로 너무 쓰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누구라고 내가 지칭하면서 그분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범죄 행위라 도둑질 행위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캠핑용으로 캠페인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적재산권법도 있고요. 제가 기껏 알아낸 기술을 연구한 기술을 의학 기술에 대해 무단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뭐 있냐. 또 그럼 한 나라가 만약에 전부 다가 미국이다 그러면 그 나라를 갖다가 어떤 나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또 기술 도둑질하게 하는 강도질하고 서로 모든 걸 이렇게 노력해서 보려고 정상적인 쪽으로는 발달을 못하게 하고 그것을 갖다가 기술 도둑질하게 하거나 서로 도둑질해서 부를 형차하는 그런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나라는 딱 망한다. 10년 후에 20년에 망한다. 아무도 기술 개발을 하지 않고 진짜 기술이 있는 사람들 그 나라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은 쫄딱 망하겠죠. 일부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